2016년 5월 21일입니다. 58세인도 재단사 인 수브라타 하즈라는 해발 2만 7,500피트의 에베레스트 데스존에서 산소 없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휘청거립니다. 그의 셰르파는 사라졌고 동료들은 돌아가자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58세 인도 상점 주인 수브라타 하즈라는 불가능한 꿈을 향해 계속 등반합니다. 하지만 다음 30여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죽어가는 몸을 지나쳐 올라가면서 도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일어난 일은 한 남자의 버려짐보다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무엇이 한 사람의 죽음을 바이럴 전설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은 잊혀진 스캔들로 만드는 걸까요? 정상 사진을 찍으려 40명의 등반가가 죽어가는 남자를 무시하고 시신을 찾았다고 거짓말한 구조팀을 둔 영화 감독까지. 이들은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외면받은 시신들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 많은 등반가로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27,500피트 눈 위에 검은 점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남자였고 설맹 때문에 눈이 너무 부어서 마치 곧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보입니다. 그의 손은 동상으로 완전히 새까맣게 변해차돼 있었고 그는 맨손으로 필사적으로 얼음을 긁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파고 또 파고 또 파면서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레시 나스였고 사흘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파레시는 인도 도르가푸르 출신의 58세 재단사였고 그는 늘 큰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단 하나의 꿈, 바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파레시에게 단순한 주말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재단사들이 새 재고를 사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파레시는 10년 동안 에베레스트라고 적힌 병에 남는 돈을 모두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웃들은 그의 꿈이 크다고 생각했지만 파레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16년 그는 드디어 꿈을 이룰 돈을 모았습니다. 계획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파레시와 3명의 인도 등반가들은 트레킹 캠 네팔 소속 4명의 경험 겸 많은 셰르파와 함께 등반할 예정이었습니다. 셰르파들은 늘 등반가들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데스존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 이야기를 완전한 악몽으로 만듭니다. 이 혼돈의 열차에서 잠깐 옆길로 새겠습니다.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영상 선공개, 독점 투표를 원하신다면 파트런에서 함께하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2016년 5월 20일 파레시가 드디어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팀은 오후 7시 30분 출발했습니다. 이 시각은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파레시와 그의 세 팀원인 수니타 하즈라, 구탐 고시, 수바스 파울은 출발 시간이 이미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에베레스트 등반 경험이 많지 않은 산악인이었고 파레시는 상점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팀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모아야 했습니다. 현실은 10년 동안 가진 모든 루피를 모으고 이 한 번의 기회를 위해 가게까지 저당 잡혔다면 이게 에베레스트에 도전할 유일한 기회라면 위험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도 말이죠. 그래서 오후 7시 30분에 5월 20일 오후 7시 30분 파레시와 팀원들은 각자 셰르파 가이드와 함께 어둠 속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밤새 등반해 다음날 정상에 오른 뒤 안전하게 하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등반하는 동안 데스존은 언제나처럼 한 걸음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 고도에서는 몸이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죠. 모든 움직임이 지치게 만듭니다. 셰르파 가이드에게 경로 안내와 산소 관리, 생명 보호를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고 어두운 밤 등반 중 어딘가에서 믹마 타몽은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파레쉬, 자신의 생명을 맡긴 58세 재단사를 바라보고는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확히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파레시가 너무 느리게 움직였거나 믹마가 답답하거나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파레시가 못 살아남을 것 같아 돕다.
위험해지는 걸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었든 믹만은 캠프 2까지 혼자 내려가면서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산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아침이 되었을 때 파레쉬의 팀원들이 해발 27,500피트의 발코니 근처에서 혼자 등반하고 있는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몇 시간 동안 가이드 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쳐 산소 부족으로 혼란했지만 여전히 꿈을 이루려 노력했습니다. 파레쉬의 팀원들은 즉시 돌아가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파레쉬가 셰르파와 지원 없이 공영에 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레쉬는 이 순간을 10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5월 21일 오후 동료 등반가 수니타 하즈라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파레쉬는 약 27,500피트 지점에서 산소 없이 혼자 하산하려고 함했고 데스존에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극심한 공포를 상상할 수 있나요? 당신을 구하려 고용된 사람이 당신을 버린 걸 깨닫고 이제 당신은 죽음의 고도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레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여전히 해내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직도 밤마다 저를 잠 못 이루게 만듭니다. 5월 21일 밤 여러 등반팀이 정상 등정을 위해 올라가던 중 에베레스트에서 안타깝게도 너무나 흔하게 마주치는 상황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파레쉬가 사우스콜 눈밭에 앉아 심각한 저산소증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위험에 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를 피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이고 다른 이들은 누군가가 그를 도와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일부는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산의 진짜 현실과 마주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레쉬는 5월 21일 밤부터 5월 22일까지 밤새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점점 멈추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등반가들은 그를 산 위의 또 다른 잔해처럼 여기며 계속해서 그의 곁을 지나쳤습니다. 파레시나스는 사우스콜의 저산소 상태에서 20시간 가까이 생존했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기적이었습니다. 이 고도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시간 내에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의 놀라운 정신력이 그를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오후 수시간 동안 데스존에 노출된 후였습니다. 인도 국가 사관생도단 육군팀의 대원들이 자신들의 정상 등정에 성공한 후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우스콜 바로 위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 위에 검은 점이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한 남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검게 변하고 동상에 걸린 손가락으로 얼음을 파내며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다른 등반가들이 파레쉬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것과 달리 이 군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곧바로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설맹으로 심하게 부어 곧 터질 듯 보였습니다. 그의 호흡은 얕고 힘들었고 피부는 회청색이었습니다. 이는 산소 부족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는 거의 대답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혼란스러운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군인들은 즉시 그의 생명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 자신의 하강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자원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뜻이었지만 말이죠. 그들은 셰르파들을 모아 조심스럽게 그를 들어 남쪽 콜사 캠프 자신의 텐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몸 상태를 되돌리려 필사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굶주린 장기에 생명을 불어넣고자 보조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그들은 수프를 두고 그에게 마시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동상에 걸린 손을 살펴보며 손가락을 구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 군인들은 그를 돌보며 아마도 교대로 그의 호흡을 확인하고 산소 흐름을 조절하며 그에게 뭔가를 먹이거나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해발 26,000피트에서 야전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밤낮 없는 노력에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데스존에서 거의 20시간 동안 노출된 피해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5월 23일 이른 새벽
파레쉬 나스는 결국 텐트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던 낯선 이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20시간 동안 파레쉬를 지나친 40여 명 중 누군가라도 더 일찍 도왔다면 어땠을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날 아침에 그의 팀원들이 그를 혼자 가게 두지 않고 더 강하게 돌아가라고 했더라면 그는 아마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인도에 있는 그의 가게에서 그는 사람들이 세계 정상에 올랐던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신 사람들은 한 명씩 같은 계산을 했습니다. 각자의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기로 한 것이죠. 누군가는 눈 속에서 죽어가는 그 남자를 처리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옳은 일을 했을 땐 이미 20시간이나 늦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히 비극적인 방치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다음 해에 밝혀낸 것은 훨씬 더 사악했고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부패를 이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견한 것은 최고위층까지 이어지는 조직적인 은폐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파레시와 그의 친구들을 보호하기로 했던 그 4명의 셰르파를 기억하시나요? 알고 보니 그들 모두가 자신의 고객을 버리고 떠났던 겁니다. 믹마는 파레시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셰르파 파샹 누르는 고객 수니타를 버리고 그녀의 산소통까지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2명은 하산 중 가장 위험한 곳에서 등반가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조사관들이 수석 셰르파인 비르 바하두르 구룽을 인터뷰해서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했을 때 그는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이죠. 에이전 씨는 그를 찾고 있다고 했지만 그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는 등반가의 카메라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이버 범죄 수사관들이 조사 중 2장의 중요한 사진이 신비롭게 삭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사우스 서밋과 진정한 정상 사이에서 촬영됐으며 마지막 순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의도적으로 삭제됐음을 의미합니다. 부패는 상상 이상으로 깊었습니다. 원정대 에이전 씨는 네팔 당국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며 사실을 조작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이에 제기하자 그들은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했고 원래 보고서가 셰르파들의 거짓말에 근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정을 감독해야 했던 관계자들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있지 않았지만 캠프사에서 산소통 7, 8개가 사라져 팀은 치명적 산소 부족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증거 조작, 목격자 협박, 그리고 대규모 문서 위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가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파레시의 아내 샨다나는 어떤 배우자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힌두교에서 결혼한 여성은 신두르를 머리에 바르고 결혼 표시로 빨간색과 흰색 팔찌를 착용합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즉시 이것들을 제거해 과부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샨다나는 자신의 것을 뺄 수 없었습니다. 파레시가 죽은 지 1년이 넘었지만 그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샨다나는 그가 정말로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감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의 시신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데스존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데는 최대 1만 달러가 들며 이는 재봉사 가족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미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정에 평생 모은 돈을 다 쓴 상어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5월 서벵골 주정부는 시신 수습을 위해 8명의 고산 셰르파 팀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것은 참혹했습니다. 파레쉬의 시신은 해발 27,500피트에서 얼어붙었고 셰르파들은 그를 꺼내려 얼음을 깨야 했습니다. 그들은 데스존에서 오래 버틸 수 없어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환경에서 28시간이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신을 떼어내 안전하게 고정한 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형을 통해 아래로 내렸습니다. 한 셰르파는 이것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가장 복잡한 작업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파레시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 가족이 위안을 얻었습니다. 6월 1일 그의 유해는 마침내 콜카타로 돌아왔고 가족들은 화장의식을 치르고 그의 유골을 겐지스강에 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파레시의 이야기는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브리티시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된 부패, 증거 실종, 은폐와 관련되어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수십 개의 자료를 뒤져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에베레스트 산의 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린 부츠를 압니다.
밝은 초록 등산화로 유명한 등반가입니다. 모두가 슬리핑 뷰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미국 여성으로 이안 우달과 캐시 오다우드가 후원한 구조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파레시는 그저 잊혀진 채로 남겨졌습니다. 사실 파레시는 대규모 스캔들로 인해 조직적인 사기가 드러난 후 그의 정부가 개입해야만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어떤 시신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가 되지만 다른 시신들은 그저 잊혀집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야기가 이 산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을 드러내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파레시처럼 언론 보도, 정부 개입, 기록된 증거가 모두 있었던 사건조차도 조작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냥 사라질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은폐가 있는 등반가들의 죽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부가 그곳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다음 사건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자국을 대표해 실제로 정상까지 오른 영화 제작자가 있었지만 그의 아내가 범죄적 음모라고 부를 만한 사건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음모는 최고위층까지 닿습니다. 파렛이 버림이 충격적이었지만 다음 사건은 더 사악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난 정상회담이 그의 미망인이 살인까지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범죄 음모로 변질되었습니다. 2013년 5월 20일 이 등반가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하메드 칼레드 호세인이고 그는 방금 에베레스트 산 정상 등정에 성공하여 세계 정상에 오른 5번째 방글라데시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하메드는 평범한 등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과학과 미디어 기술 학위를 가진 34 세우의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그는 기후 변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등산 서적을 벵고로로 번역했으며 집에는 아내 타미나와 2살 반 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 그의 2번째 에베레스트 등정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그에게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꿈을 이룬 지 몇 시간 만에 하산 도중 약 28,200피트 지점에서 무함마드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팔 관광부의 공식 성명은 일부러 모호하게 발표됐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불명이지만 고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시신은 등반 시즌 동안 관례대로 데스존의 텐트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일어난 일은 이 비극적 죽음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즉시 약 2만 달러의 회수 임무에 자금을 지원했고 네팔 관광부, 방글라데시 대사관, 그리고 7번째 서밋 트래킹 리미티드 간의 공식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계약에는 30분마다 영상 촬영과 위성 추적으로 수색 전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무함마드 사망 후 셰르파 12명 이 시신을 찾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 약 2시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신, 소지품, 무함마드 흔적은 없었고 그에게 속한 가방만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내린 폭설이 나머지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색은 6월 5일까지 연장됐지만 날씨는 계속 나빴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모하메드의 미망인 타미나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전문가들이 해준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라졌고 눈으로 뒤덮인 산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슬픔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타미나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 했고 결국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2013년 9월 팀과 네팔로 가며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나 답을 원했습니다. 타미나는 무함마드의 죽음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사 중 타미나는 셰르파 수색팀의 한 대원이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신을 보았다고 다른 등반가들에게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그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정부 자금과 공식 계약, 서류, 위성 추적까지 갖춘 수색팀이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비공식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나쁜 날씨나 불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적 사기일 수 있으며 증거는 더 충격적입니다. 모하메드의 미망인 타미나는 2013년 9월 팀과 네팔에 가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2개의 가방, 카메라, 노트북, 메모리 카드, 비디오 카메라, 현금, 여권 계약서, 원정대가 보관했어야 할 서류들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신비롭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메모리 카드에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는 이번 탐험 중이든 이전 경력 중이든 그 카메라로 무엇을 촬영했을까요? 그 녹화본에 누군가 세상에 공개되길 원치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탐험대원 중 한 명에게서 나왔습니다. 셰르파 락파 누르는 다른 셰르파를 통해 무함마드의 아내에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무함마드의 시신이 사우스 서밋 발코니 근처에 남겨졌으며 펜바 도르제 셰르파가 그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함마드의 가이드이자 4번 세계 기록을 세운 등반가 펜바 도르제 셰르파가 그의 안전한 하산을 책임졌지만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주의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무함마드가 고산병으로 자연스럽게 사망하고 그곳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구조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직 살아있을 때나 사망 직후에 버려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모든 고객이 비용을 내고 정당한 구조 시도를 받아야 합니다.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모하메드는 정상 등정에 성공했고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아내와 2살 반 아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셰르파의 주장에 따르면 모하메드를 안전하게 내려보내야 했던 사람이 그를 그곳에 그냥 두고 떠나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이 이 주장을 조사하자 상황은 더 충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샤자한 마리다 방글라데시 등산 및 트레킹 클럽 부회장은 사건에 대해 공개 성명을 발표했고 이는 즉시 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다루는 마피아가 있다고 말했고 네팔 당국의 관리 부실과 태만을 비난했습니다. 그 의미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네팔 에베레스트 산업의 체계적인 부패가 이 사건을 완전히 삼켜버렸고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의혹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구조팀의 거짓말, 사라진 증거, 셰르파들의 방치 의혹, 관계자들이 마피아 조직이라고 부르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의 시신은 현재도 에베레스트 남쪽 정상 근처 약 28,200피트에 있습니다. 그의 미망인과 어린아들은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고 가족은 이슬람식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등반가들을 안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방글라데시 등산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주요 봉구리 등반 시도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무함마드에게 일어난 일과 이후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무함마드 사건은 거짓말과 범죄 은폐의 의혹이 있지만 마지막 이야기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을 보여줍니다. 2010년 5월 25일 오후 1시경 피터 킬록은 말 그대로 세상의 정상에 있었습니다. 28세 스코틀랜드 등반가 피터 킬록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막 올랐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정상에 오를 때마다 엉겅퀴 축구 모자를 쓰고 팀원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정 초기의 피터는 에베레스트 등반이 25년 동안 품어온 꿈의 실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터가 몰랐던 것은 약 1시간 후 그가 간절히 기대했던 꿈이 갑자기 어두워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말 그대로입니다. 보시다시피 피터는 무모하게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머지사이드 경찰청에서 정보기술 전문가로 일했고 세븐 서밋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었으며 자선 단체를 알리기 위해 등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터키인 약혼자가 있었고 살아갈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후 1시간쯤 지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정상에서 하산하면서부터 점점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끄러지며 비틀거리다 괜찮아 보였다가 다시 비틀거렸습니다. 약 28,200피트 지점에 있는 세컨드 스텝이라는 기술적인 암벽 구간에서 피터는 사다리를 내려가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시야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순간에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이 의료 응급 상황을 더 무섭게 만드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피터는 그의 팀에게 이 증상이 예전에도 자신에게 일어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등산 중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증을 유발하는 자외선 손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고 완전한 시력 상실이었습니다. 피터에게 일어난 일은 고지대 망막출혈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혈관은 극심한 압력과 산소 부족이 결합되어 말 그대로 터져버렸습니다. 피가 그의 눈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시각체계가 치명적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 보세요. 순간에 인생 최고의 성취를 축하하며 세상 꼭대기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다음 순간 해발 28,000피트에서 시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곳에서 실수 한 번이면 수천 피트 아래로 추락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파레 씨와 함께 봤던 버려짐이나 무함마드와 관련된 은폐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정당하고 필사적인 구조 시도가 펼쳐졌습니다. 그의 팀 리더 데비드 오브라이언과 셰르파 장부는 즉시 앞이 보이지 않고 비틀거리는 피터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명의 추가 셰르파들도 실제로 캠프 싸움에서 다시 올라와 구조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피터에게 보조 산소와 뇌 부종을 줄이기 위한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을 투여했습니다. 그들은 피터의 고산 뇌 부종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이 구조팀은 인간의 몸이 장기간 생존할 수 없는 데스존에서 작업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구조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에 가까워졌지만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터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약 1100피트 아래 해발 27,900피트에 위치한 머쉬룸 록이라는 곳까지였습니다. 12시간 동안 데스존에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새벽 2시쯤 산의 4분의 1 지점까지 그를 데려왔습니다. 5월 26일 날씨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구조대원들 자신도 저천증과 동상에 걸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인간이라면 결코 내려서는 안 될 결정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시각장애 등반가와 함께 여전히 27,900피트 데스존에 있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악화됐고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피터를 구하려고 한다면 모두가 그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오브라이언과 셰르파들은 어쩔 수 없이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피터를 산비탈에 설치된 고정 로프에 묶어두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후퇴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누군가 지나가며 피터를 도와주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터가 아침까지 살아남아 자신들이 돌아와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었지만 속으로는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해발 27,900피트 악천후로 앞이 보이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피터 킬록은 그 산에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2010년 5월 26일 그날 새벽에 피터 킬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줄에 묶인 채 혼자 어둠 속에서 지구에서 가장 적대적인 곳 중 하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비극적이면서도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 제작 시점에도 피터 킬록의 시신은 2010년 셰르파들이 남겨둔 북동릉 머쉬룸 록 고정 로프에 여전히 매달려 있습니다. 등반가들은 얼음에 완벽히 보존된 채 마치 쉬는 듯한 젊은 남성, 풋볼 모자를 쓰고 25년 꿈을 간직한 피터 킬록 곁을 지나갑니다. 2025년 기준 에베레스트 산에는 250명의 시신, 이 얼음에 남아 있습니다. 모하메드 호세인의 시신은 남쪽 정상 근처에 남아 있고 셰르파들이 봤다고 했으나 보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피터 킬록의 시신은 머쉬룸 록의 고정 로프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으며 완벽하게 보존된 채 마치 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 사례 모두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가 어떤 등반가가 중요하고 어떤 등반가는 중요하지 않은지 결정하는 방식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터의 경우를 보세요. 그의 팀은 12시간 동안 그를 구하려 애썼고 모든 걸 제대로 했습니다. 명백한 의료 위기에도 여러 명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피터의 이름은 대부분 등반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린푸츠처럼 등반 경로의 시신이 잘 보여 유명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인간의 시신을 랜드마크로 사용하는 건 꽤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그 시신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 피터, 모하메드, 파레시,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이들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 경우 모두 동일한 패턴입니다. 파레시 이야기는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브리티시 브로드캐스팅 커포레이션 보도에서 부패와 증거 누락이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사건엔 은폐와 거짓말 주장이 있었고 피터 사건엔 그를 구하려 애쓴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대표기관의 안전한 이야기들에 밀려 종종 무시됩니다. 문제는 일부 시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웅심, 부패 혹은 잘못된 점에 대한 진짜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이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등반 커뮤니티가 단순한 이야기만 전하는 동안 이들은 에베레스트에서 외면받은 시신입니다. 숨겨진 게 아니라 세상이 그들의 죽음을 덜 중요하게 여겨서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오래된 비극보다 뉴스 가치가 낮습니다.
산은 죽은 자들을 간직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느냐는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을 말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게 용감하게 살아가세요.